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됩니다.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그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판단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A가, 즉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는 P, Q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최소값을 갖고요. 최소값을 갖는데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값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지정되지 않다는 것은 범위가 곧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양쪽으로 무한대로 뻗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블록인 형태의 2차 함수가 되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는 P, Q일 텐데, 위의 경우와 반대로 이 경우에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최대값은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제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따로 범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2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고, 그 최소값은 지금 2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 함수는 최대값 이 값이죠. 13을 갖는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꼭지점의 x좌표가 그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될 때, 두 번째는 이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건 그림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가 첫 번째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바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되겠고,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꼭지점을 초록색처럼 포함하지 않을 때는 이 범위 안에서의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판단한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꼭지점이 구간 안에 포함될 때,
말하는 건데, 만약에 A가 양수, 즉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알파부터 베타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최소값은 이 꼭지점이 되고 최대값은 이 알파, 베타 중에 한 값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베타 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가 이 알파와 베타라는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은 꼭지점의 좌표 P, Q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알파와 F 베타 중에 좀 더 작은 값, 그 값은 바로 알파 베타니까 이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구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P, Q인데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있지 않기 때문에 F알파와 F베타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 큰 값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알파와 F베타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 큰 값이 최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의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차함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이걸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고, 마저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서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6이고 이 점이 꼭지점이고 y절표는 5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대략 이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 이 초록색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깔 범위 안에는 꼭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꼭지점의 좌표 y좌표 6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 지금 축의 방정식인데 마이너스 1과 더 멀리 떨어진 좌표가 최소값을 가지겠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고 0인데 지금 이만큼은 3이 떨어져 있고 이만큼은 1이 떨어져 있으니까 3만큼 떨어져 있는 이 y좌표가 좀 더 밑으로 뚝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3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플러스 5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1에서 2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1에서 2까지 범위를 한번 그려보면 1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겠고요. 2는 뭐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주어진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이 없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가 1일 때 최대값,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럼 1을 넣었을 때의 값, 이 최대값, 즉 3이 되겠고, 최소값은 x에 2를 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다음은 공통부분이 포함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 구조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줍니다. t로 일단 치환을 해주고요. t로 치환을 해주면 원래는 x에 대한 함수였다면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바뀌겠죠. 이제 t에 대한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단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이제 t에 대한 범위를 새로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한한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이제 주의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 t의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값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인데 함수가 보면 지금 공통 부분이 딱 보이죠? x제곱 플러스 2x라는 공통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t로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t는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지금 t로 치환했기 때문에 함수는 새로 t에 대한 함수 t제곱 플러스 2t-3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x에 대한 범위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도 알아야 되는데 t가 보니까 2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한번 간략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지금 x절편은 마이너스 2와 0일 거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선 안에서의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최대값은 1을 넣어서 최대값이겠네요. 그러면 t의 값의 범위는 등호 다 포함되고 마이너스 1부터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이 값의 범위 안에서의 이 y 함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 대한 함수를 그려주면 이 t는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꼭지점을 갖고 y절편은 마이너스 3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형광펜으로 칠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여기가 3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마이너스 1이 포함이니까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최대값은 지금 그래프에서는 x에 3을 넣은 값이겠네요. x가 아니라 이렇게 t죠.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x가 아니고 t에 3을 넣은 값이고 t에 3을 넣으면 이제 4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16 마이너스 4, 곧 12가 되겠네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예제들 같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x값의 범위,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럴 때는 그러면 일단 이 2차 함수 일반형으로 나타낸 걸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y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2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려주고요. 지금 2,2가 꼭지점의 좌표고 y절표는 마이너스 플러스 6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제 1번 범위 같은 경우는 0부터 5까지죠. 0부터 5까지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최소값은 2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대값은 지금 그래프의 범위는 0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5라고 하겠습니다. 0이고 이만큼은 2가 떨어지고 이만큼은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만큼 떨어져 있는 데가 더 큰 값을 가지겠죠. x에 3을 넣으면 9-12 플러스 6이니까 최대값은 3이 아니라 5를 넣어야 되죠. 5를 넣으면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이니까 최대값은 11을 갖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범위를 또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1까지. 이 하늘색 범위입니다. 하늘색 범위이고 이 하늘색 범위 N은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은 논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파란색에서는 지금 이 점이 최대값, 이 점이 최소값이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니까 지금 11이 되겠네요. 여기 또 최소값은 x에 1을 넣은 값일 테니까 3이 되겠네요. 다음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미정계수 값을 찾는 예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인데 이차 함수에서 이 k값을 모릅니다. k값을 모르지만 최대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아마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표준형에서의 꼭지점의 좌표가 1,2 플러스 k가 되죠. 1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면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서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곧 최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2 플러스 k가 4이기 때문에 k는 2다 라고 정할 수 있고요. 그럼 원래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일 거고, 이거는 다시 표준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1일 때 4인 꼭지점을 갖고, 그리고 y절편은 2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주어진 값을 제한된 범위는 1에서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x가 3일 때 같겠죠. x가 3일 때 가질 테니까 최소값은 x가 3일 때 y값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9 플러스 12 플러스 2가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곧 마이너스 4가 지금 이 함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문제부터 보면은 1번은 공통부분이 딱 눈에 보이죠.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해줍니다.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해 준 다음에 y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은 x가 모든 실수에 대한 범위라는 말인데, x가 모든 실수에 대한 범위일 때 t값도 모든 실수에 대한 범위일까? 라고 생각해 준다면 지금 t는 x제곱 마이너스 2x고 이 함수를 한번 그려져 보는 겁니다. 함수를 그려져 보면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원점과 2,0을 지나는 그래프일 거고, 이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돼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x값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했을 때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것을 꼭 유의를 해 줘야 되고요. 이 범위 안에서의 이 t에 대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에 대한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고,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1, 마이너스 6을 지나고 마이너스 5를 y좌표로 가지는 대략적으로 이런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지금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고 칠까요? 마이너스 1부터 큰 값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은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꼭지점의 y좌표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이 한눈에 보일 텐데요. 공통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공통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t로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해주면 x값의 범위가 0부터 3일 때 t의 값의 범위를 또 세팅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와 t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고 보겠습니다. x와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거는 1,2를 꼭지점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y좌표는 3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x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그죠? 최소값은 2가 되겠고 최대값은 3을 넣은 값이 될 거예요. 3을 넣은 값이 되니까 3을 넣어주면 x에 6이 되겠죠? 6이 되니까 t의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t의 값의 범위 나왔으니까 이제 t로 치환한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에 이 주어진 t의 값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t의 값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 되겠고 최대값은 x에 6을 넣은 값이 되겠죠. 6을 넣은 값이니까 4의 제곱 16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차 함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고 바로 문제로 보면은 지금 이차 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라는 이차 함수가 있고 이 a와 d는 이차 함수 위의 점이고 b와 c는 x축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일단 이 이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먼저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가 될 테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5,25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t라고 둔다면 이 길이도 제 대칭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똑같이 t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 이 대칭 축이 x좌표가 5니까 지금 그러면 a의 x좌표는 5-t라고 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d의 x좌표는 5 플러스 t라고 줄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좌표는 다른 색깔로 좀 써주면 a의 좌표는 5-t, 지금 주어진 함수에 5-t를 넣은 값이 되겠죠. 위에 따로 계산을 좀 해주면 마이너스 5-t의 전체 제곱 플러스 15-t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t 그리고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50 마이너스 10t가 되니까 결국 25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죠. 그럼 5-t, 25 t제곱이 되겠고요. 뒤에 좌표도 마찬가지로 5 플러스 t를 함수값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5 플러스 t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0 플러스 10t가 되기 때문에 다 없어져 주고 25
마이너스 t제곱. 당연히 똑같겠네요. 당연히 똑같은데 굳이 계산을 했네요. 아무튼 5-t, 25-t의 제곱이 a의 좌표, 뒤의 좌표는 5 플러스 t, 25-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D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D의 길이는 2t가 되겠고요. 그리고 AB의 길이는 지금 구한 것처럼 25-t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지금 AD 플러스 AB 이거를 곱하기 2 한 거니까 곧 25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를 곱하기 2 해준 거겠죠. 그럼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5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최대값을 구하려면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2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지금 t는 지금 a의 t는 이 길이니까 지금 조건이 a가 1사분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t는 5보다는 클 수 없겠죠. 왜? 5보다 크면은 t가 a가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 있을 테니까 이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t의 값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5보다는 작아야겠죠. 이 값 범위 안에 이 함수에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최대값은 27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